객관적 축구 분석 방송 빅데이터의 결정체. 안녕하세요. MOTD를 표방하는 비주얼 스포츠 축구 방송 제1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C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녹색병 이슬도령입니다. 안주 1 레오입니다. 안주 2 발발입니다. 네, 오늘은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수원대 울산의 경기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 경기가 5-6-2 팀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 승점이 같은 두 팀이었는데, 그래서 양 팀 모두 이 경기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결과는 3대2로 수원이 승리를 해서 지금 현재 수원은 4위가 됐고요. 울산은 6위가 됐는데, 분석을 통해서 과연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그 경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제 김승규 선수와 그 정성용 선수의 월드컵 출전했던 골키퍼들의 대결이라고 많은 네.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날 이제 노동건 선수가 선발 출장하면서 두 선수 간의 대결은 이제 좀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김승규 선수가 골키퍼로서는 조금 좀 아쉽지만 3실점을 하면서 기대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 경기가 VS 더비였어요. VS 더비가 뭐예요? VS 더비 우리 비주얼 스포츠랑 기약한 팀들 간의 경기였는데 그걸 VS 더비라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다 먹어야죠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VS 리그로 바꿔. 이름을 VS 리그로 바꿔. 명칭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네. 괜찮은데? 노력합시다. VS 클래식. VS 리그 클래식. 괜찮네. 네, 매치 리포트 살펴보시면은 우선 슈팅 수가 수원이 14개고 울산이 8개예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수원이 6개, 울산이 5개고요. 위협 슈팅은 수원이 2개, 울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수원이랑 울산의 평균 슈팅 수가요. 수원이 12개고 울산이 14개예요. 이번 경기에서 수원은 평균보다 슈팅을 많이 했고요. 울산은 평균보다 슈팅을 적게 했습니다. 많이 못 미치는 수치네요. 네. 오펜다. 네, 그 다음에 패스를 보시면은 수원이 298개고 울산이 417개인데요. 원래 수원이 패스를 한 400개 정도 하는 팀이 아닌가요? 맞죠? 원래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뭐죠? 수원의 스타일 블루타카. 네, 블루타카. 블루타카. 한때 블루타카였는데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블루타카가 수비에서만 블루타카였어요. 아니었어요? 수비타카인데요 그러면? 수블타카.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수원이 패스가 적어도 400개는 넘었는데 올 시즌에.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적은 수치고, 또 K리그 클래식 전체 팀을 보더라도 전체 팀이 410개를 넘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니까 굉장히 이번 경기에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다고 보여줍니다. 패스만 네.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 패스 수가 적어지고 또 이 패스 비중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 장거리 패스 비중이 21%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27%로 높아졌고요. 또 전진 패스 비율이 52%에서 이번 경기는 58%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 전진 패스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많이 플레이가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롱패스 비중이 또 같이 늘어났다면 이거는 어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 플레이보다는 어떤 공격적으로 이제 한 번에 단순하게 연결되는 패스나 롱패스가 좀 많이 나타나서 전진 패스까지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감독님이 이게 전술을 바꾼 걸까요? 안 되니까. 상대 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전술도 그렇고 이제 예상하는 어떤 포메이션에 대비해서 네. 플레이를 미리 이제 선수들에게 숙지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날 경기 전체를 봐도 수원이 그렇게 주도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일단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하고 하는 경기 내용이 좀 많이 비춰졌는데,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수원이 3대2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전술을 구상을 했다면 수원이 좀 성공적으로 어떤 전술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날 김신욱 선수가 안 나왔는데 원래 이 울산의 김신욱 선수 하면 공중볼 경합 대갈사비. 네, 대갈사비잖아요. 세계적인 그 선수가. 대가리죠. 네. 근데 뭐 이날 공중볼 경합이 울산이 많이 가져갔어요. 3대7 정도로 네. 네. 이제 김신우 선수가
지금 월드컵에서 인증 받았잖아요. 월드 클래스 대가리라고. 근데 근데 지금 그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6을 궁합에서 월등했다는 건 울산에 그만한 대체 선수가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이번에 근데 전반전에 아마 이재원 선수가 좀 그 그래요? 김민균 선수랑 교체되면서 빨리 투입이 됐잖아요. 한번 이재원 선수가 이날 볼까요? 네. 이재현 선수의 공격권 공이 굉장히 높았네요. 아마 횟수도 제일 많지 않나요? 네, 횟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뭐 골도 넣었네요. 그죠? 그것도 그걸로 넣나? 대가리로. 그때도 머리로 넣었어요. 저. 슈팅도 울산에 지금 절반 슈팅이 이지원 선수가 그러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울산도 어떤 용병술이라든가 이런 교체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이 김민균 선수의 어떤 패스를 보시면은 약간 좀 짧은 패스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재원 선수를 교체가 되면서 이재원 선수는 좀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좀 롱패스로 이어지는 패스들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공중볼 경합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적으로 성공률이 높았다는 건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았나. 자, 이날 양 팀의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수원은 이제 4-2-3-1형태 포메이션을 취했고요. 근데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포메이션을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수원의 포메이션에 김은선 선수를 이제 풀백라인 앞에 두고 4-1-4-1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포츠의 어떤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실질적인 그 액츄얼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살펴보면 수원은 4-2-3-1의 포메이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수원이 지난 라운드와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최전방에 있는 그 로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그 정대세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날 경기는 이제 로조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네, 이날 로저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산토스 선수랑 호흡이 되게 좋아요. 네. 짧은 선수? 케미? 호흡이 그렇게 좋은가요? 호흡이 되게 좋은데 저번 경기에 정대세 선수랑 산토스 선수가 이제 오간 패스는 5개 정도가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18개 정도 패스를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로조 선수랑 산토스 네. 선수랑요. 산토스 선수랑 로저 선수가 이제 정대세 선수랑 산토스 선수보다는 더 잘 호흡이 맞는 좀 그리고 뭐 이게 챔피언스 리그 제가 기록을 봤을 때 그 사비랑 이니에스타 선수가 둘이 서로 주고받은 게 한 20개 내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공격 지은 선수 2명 선수가 18개라는 거는 진짜 상당히 많은 수치죠. 호흡이 그렇죠.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날 경기 전체적인 패스도 적었는데 그 두 선수 간의 패스 그 횟수가 이렇게 둘이 다 많이 먹은 거 나타났다면 브라질 커넥션이네요. 이 두 선수가 그 두 번째 골 로저 선수가 넣은 게 그리고 또 산토스 선수의 어시스트였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 근데 그게 첫 번째 골이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제 산토스 번째 선수의 뭐였지? 크로스 위에서 로저 선수의 정신 안 차려. 헤딩슛으로 선취점을 내었는데요. 이 한 장면만 봐도 두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어떤 호흡을 보였는지 뭐 단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울산의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울산은 이제 4-4 형태의 포메이션을 취했는데요. 뭐 포메이션에 이제 배치된 선수들을 보면 김근환 선수든지 뭐 좀 생소한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네,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네, 특히 수비의 김근환 선수는 좀 저는 이제 좀 생소한데. 네, 저도 생소한데 원래는 강민수 선수가 베스트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민수 선수가 군대를 가게 돼서 아마 대체자. 대체자로 김관 선수가 온 것 같아요. 아직 선수 영입을 못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선수의 데이터를 제가 강민수 선수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강민수 선수가 제일 좋은 특징이 패스가 좋잖아요. 발밑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나 횟수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김관환 선수도 그에 못지 않더라고요. 지난 경기랑 뭐 이번 경기 봤을 때 횟수도 비슷하고 성공률 수준도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강민수 선수의 그 수비적인 그 요인들 태클이나 뭐 가로채기 이런 횟수가 김관환 선수보다 약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김관환 선수가 강민수 선수의 수비력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그 구성원들을 보면 네. 말투가 바뀌어요, 이런 것 같아요. 디펜스에 김근환 선수가 왔고 이제 미드필더에 서영덕 선수인데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좀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소한 선수 되게 많아요. 네. 유준수 선수도 굉장히 뭐 디펜스 라인에 들어갔다 이제 공격 라인에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울산에서 지금 성적과도 이제 연관이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경기를 이 선수들을 투입했다는 거는 저희는 모르지만 검증 이제 네, 조민국 일반적으로, 감독님은 이 선수들을 신뢰를 해서 이런 중요한 경기에 투입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안정적인 거를 좀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예, 생소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좀 일단 경기 결과가 이제 3대2로 지금 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새로운 선수들 몇 명을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김근환 선수가 고강도 운동을 울산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고요. 또 아까 이대원 선수 이제 데이터도 저희가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은 이 선수들을 좀 잘 알고 믿고 넣으신 게 네.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는 선수인가? 뭐 잘 자 아니까 넣겠죠. 아, 중요한 경기에. 검증된 선수겠죠? vs 덥인데 잘 몰라도 덥인데 우리만 아는 덥이지만 네임밸류 그 일반적으로 축구 팬들을 보면은 이재원 선수나 뭐 김근환 네. 선수는 생소한 좀 이름이죠. 생소한 선수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게? 선수가 나오면 네, 선발팀 보고 좀 어떤 당황스러웠어요. 데뷔를 해야 될 텐데 생선 선수들이 나오면 플레이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유효하게 작용이 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경기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경기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번 월드컵 때 혹시 그 패스 데이터 말고 이제 선수들의 운동량 같은 게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재밌게 보셨을 텐데 그 이제 선수들의 운동량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K리그 클래식에서는 저희 비주얼 스포츠가 유일하게 지금 평가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원과 울산의 경기도 운동량이 측정이 됐는데요. 지금 양 팀의 총 뛴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수원이 109km를 뛰었고요. 울산이 107km로 수원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 중에는 수원의 산토스 선수가 11.65km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였는데 양 팀을 통틀어서 11km 이상을 뛴 선수는 이날 산토스 선수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뛴 거리도 상당히 많이 뛰었지만 이날 뭐 1골, 1어시스트까지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도 뭐 아주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한 상위 5명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했던 김근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다 수원 선수였어요. 그럼 전체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뭐 고강도 운동도 수원 선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고강도 운동이 뭔지 아세요 혹시? 고강도 운동이요? 네, 알고 얘기하는 건가? 레온님 뭐죠? 당황하셨어요? 방울님? 뭐 어쨌든 고강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선수의 이동 속도를 가지고 강도를 나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 기본적으로 6개의 구분을 나누는데 이제 또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3단계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고강도는 시속으로 19.8km 이상의 속도를 났을 때 고강도를 하고 네. 또 이걸 100m로 네, 100m로換算하시면 100m라면 18초 이상. 아, 그러면 18초 18초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대략 감이 오네요. 어느 뒤지게 정도 뛰는 건 아니지만 좀 숨취할 정도로 뛰는 예. 그 정도를 고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자세히 또 나누자면 이 중에서 전력 질주한 거랑 또 그냥 적당히 달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뛰면은 스프린트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죽어라 뛰어도 스프린터가 안 나오겠어요. 아 근데 스프린트 한 100m 한 15초 뛰면 나와요. 아, 그런가요? 가능할 그것도 안 되나 우리 이제? 전 안 돼요. 네. 근데 고강도 운동이 많으면은 경기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띵거리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체력에서 피지컬적으로 중요한 건 고강도 운동이죠. 고강도 운동이 이제 그 선수에 대한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표가 될 수 있죠. 이날 그 수원의 득점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울산의 어떤 수비의 문제점을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원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용 선수 같은 경우, 울산의 이용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거 중에서도 상당히 오버래핑이 좀 네. 상당히 많은 편이고 공격적으로 가담이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저희가 전남전을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어떤 그 오버래핑을 가담했을 때 이제 빈 공간이 상대에게 네.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날 그 첫 번째 실점 장면도 그와 비슷하게 이용 선수의 빈자리가 어떤 실점의 그 초기 시발점. 루트가 됐어요. 예. 시발점이 예. 됐습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날 이용 선수가 우측 측면까지 좀 공격을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 우측 깊숙한 곳까지 가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원이 이제 볼을 커트해내면서 네. 이제 미드필드 지역으로 서정진 선수에게 패스 연결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김성원 선수가 중간에서 파울로 끊었어요. 예,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파울이 일어난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자기 포지션으로 예. 이제 수비 위치로 돌아오는 형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이용 선수의 빈자리를 1차적으로 김성원 선수가 이제 커버를 하고 그 자리를 커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커버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산토스 선수가 그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프리킥이 재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 산토스 선수가 이용 선수의 빈 공간을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그게 빠르게 크로스가 이어졌고 이제 세도하는 로저 선수의 헤딩골로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첫 골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로저 선수가 그 김승규 선수가 이제 다이빙을 했지만 이제 좀 손끝도 못 달 정도로 아주 구석으로 멋지게 들어갔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제 선수들의 어떤 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 자기 포지션으로 이제 아웃플레이나 이제 파울이 났을 때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 이용 선수가 비었던 자리를 이제 아웃플레이가 됐어도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커버를 하고 네. 이용 선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줬다가 이용 선수가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이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자기는 이제 그때 수비 위치를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 이 첫 실점을 보면 그런 어떤 커버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럼 저 실점 장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선수는 그럼 김성환 선수가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우측 라인에 지금 이용 선수와 고창현 선수가 같은 라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수비 위치적으로는 김성환 선수가 1차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또 고창현 선수가 또 수비 위치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두 명의 선수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이용 선수의 빈자리는 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자리를 또 예. 산토 선수가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간 거죠. 원래 이용 선수가 K리그에서도 공격적인 예. 그 네. 윙백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까지나 이제 문제가 안 됐었던 게 이용 선수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커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런 원인 자체가 이 울산이 지금 올해 굉장히 멤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선수, 네. 거의 베스트도 없다고 할 정도로 네.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유용 선수가 나간 자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를 못 해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가만 보면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급한 상황이면은 이해가 가능하죠. 예. 뭐 선수 간에 이제 어떤 급한 상황에는 의사 전달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프리킥 상황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시간적이요.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용 선수의 빈자리가 커버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수비수들 간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게 안 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구성원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서울이 우승할 때 네. 그 중앙에 그 수비형으로 섰던 선수가 누구죠? 한태유. 한태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양 측면에서 뭐 공격을 가담하면 한태호 선수가 이제 밑으로 쳐지면서 퍼백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양 측면 한 선수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 자리 커버가 안 되면 뭐 수적으로나 아니면 수비 형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예. 문제점은 연쇄적으로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 이제 수원의 두 번째 득점이죠. 수원의 두 번째 득점을 한번 살펴봐도 울산의 어떤 수비의 유기적인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또 산토스 선수가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면서 두 번째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그 드로링 상황에서 볼이 반대로 전개되기 전에 지금 울산의 포백 라인이죠. 지금 김성환, 김치곤, 그다음에 이근호 선수 그리고 김근환 선수 4명의 선수가 지금 포백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 수비 간격이 보시면 지금 뭐 중앙 수비나 양 측면 수비들 간의 균형이 좀 10m에서 12m 서로 간에
그 사이로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볼이 반대로 전개가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포백 라인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수비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용 선수와 그 김근환 선수 사이에 간격이 한 18m, 17m 정도로 멀어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 라인만, 그 라인을 멀어지게 되는데 이제 김성환 선수 앞에 있던 산토스 선수가 그 공간을 또 찾아 들어갑니다. 깐돌이네. 산토스 선수가 이 김성환 선수가 사실 멘트를 이제 산토스 선수를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이제 산토스 선수가 살짝 이제 좀 조심스럽게 몰래 들어가면서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또 서정진 선수가 그런가? 조심스럽게 턱 밑에 있으니까. 서정진 선수가 또 그 사이로 기가 막히게 패스를 했고요. 근데 산토스 선수가 또 아주 멋지게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가 아마 첫 득점이 일어나고 얼마 안 지났을 거예요. 바로 또 두 번째 득점이 일어나면서 울산의 어떤 초반에 그때 기를 확 눌러놓지 않았나. 근데 이때 지금 수비 지금 움직일 때 반대편 전환될 때 네. 수비 라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근환 선수랑 이용 선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벌어질 때 이용 선수가 더 땡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김 선수가 그거를 들어와야 되는 건지. 한번 봤어요. 그래도 영상을 다시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쪽 왼쪽에 지금 고차원 선수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 선수는 이 고차원 선수를 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 산토스 선수의 발자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아들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김성환 선수가 커버를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이용 선수가 너무 좁혔다면은 이 또 측면에 빈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급한 불을 끌려면 이용 선수가 좁히는 게 맞아요. 이 정도의 반대는 간격을 버리는 버리는 게 아니고 뭐 더 좁혀서 일단은 급한 불을 볼이 이쪽에 있으니까 뭐 급한 불을 끄는 게 맞는데 김성환 선수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차원 선수가 또 측면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김성환 선수가 이 빈 공간을 커버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 수비들 사이의 거리가 7m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김근환 선수가 조금 더 벌려서 이제 이용 선수 쪽으로 살짝 좀 더 이용 선수와의 간격을 그쵸. 좁힌 좀 방법은 좁혔으면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근데 이 로저 선수가 상당히 좀 포지션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 김근환 선수가 이용 선수 쪽으로 좀 더 좁혔다면은 이 지금 김치곤 선수 뒤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바로 이제 그 어떤 커버 플레이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김근환 선수가 좁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로저 선수가 이용 선수 쪽에 가깝게 서 있었다면 김근환 선수가 같이 라인을 좁힐 수가 있었는데, 로저 선수가 지금 김치곤 선수 뒤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김근환 선수가 당연히 이쪽 라인으로 조금 당길 수밖에 없었죠. 예. 뭐 북한 급한 불을 빨갱이야 이거 빨갱이야? 급한 불을 끌려고 지금 당기다가 지금 당한 네. 거네요. 그래서 계속 네. 말씀드리는데 이날 산토스 선수가 움직임이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 많이 뛰었다고 그냥 무지막지 열심히만 뛴 게 아니고 이게 울산의 어떤 이런 빈 공간을 허점을 많이 좀 잘 찾아 들어가면서 수비수로서는 저렇게 말도 안 돼. 뒷공간으로 이제 침투하는 선수가 지금 위협적인 선수인가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싹 들어오는 선수들이 제일 무섭죠. 근데 이때는 메시도 키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수비였고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김성환 선수가 저보다 후배였다면은 이거는 이때 실점을 했다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점을,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장면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근데 두 실점 다 김성환 선수가 지금 커버가 좀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그렇죠. 근데 근데 이 포지션적인 문제는 이제 그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베스트 멤버, 특히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 출전을 이제 고정이 돼 있어서 4명이 막 여러 경기를 뛰었다면 이제 이때는 뭐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제 김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출전한 횟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 자체가 어떤 유기적인 호흡이 아직까지는 불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울산의 수비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트래킹 시스템으로 나오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수 간의 어떤 간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비 시에만
간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최종 라인, 그러니까 디펜스 라인하고 최전방에 있는 선수 간의 수비 시의 간격을 볼 수가 있는데 수원의 경우 지금 27m로 30m 아래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의 경우는 31m로 30m가 지금 좀 넘게 나타나죠. 근데 보통 이 수비 공수 간의 수비 시의 간격을 얘기할 때는 30m 이내로 유지를 해야지 어떤 뭐 상대에게 공간을 안 주고 압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날은 좀 넓게 나왔어요, 울산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컴팩트 축구라 그러면 30m로 이내로 유지하는 거 컴팩트 축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수비 시에 보면 이 간격 자체가 지금 27m 대 30m라면 적은 수치 같지만 이게 90분 내내 유지한 평균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90분 내내 44m를 계속 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90분을 치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방호 씨 또 통계학과니까 아실 텐데 우리 그 뭐냐? 방통. 예? 그거 뭐야? T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수비 시에 이제 30m를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를 비교해봤는데 이 30m 이내로 수비 시에 유지한 시간이 긴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실제적으로 수비 시에 30m를 이하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이번에도 그럼 또 맞았네요. 그렇죠. 또 맞아요. 이 방울토마토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 슈팅 관해서 이제 이날 수원이 슈팅 훨씬 많았잖아요. 네네. 패스에서는 훨씬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수비를 촘촘하게 섰기 때문에 수원의 경우 그래서 울산이 마무리해서 슈팅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았나. 또 그리고 형태를 또 살펴보면은 수원회 같은 경우 되게 미드필더와 지금 수비 라인이 굉장히 촘촘한데요. 울산을 보시면 미드필더랑 그 수비 포백 라인이 굉장히 공간이 지금 많이 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4-4-2 포메이션을 하면서 지금 최전방에 2명의 선수가 경기 중에 아마 그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2명의 선수가 압박을 시도할 때 몇몇 장면에서 이제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서는 장면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원의 경우 그 미드필드 지역에서 김은선 선수나 김도현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어떤 전방에서 이제 압박을 풀어나오기 너무나 쉬웠고요. 그래서 네.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네. 이후에 이제 그 2명의 선수가 벌써 전방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 이제 측면으로 볼이 전개될 때나 이럴 때 이제 공간이 확 생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또 이제 수비가 나올 때는 이미 압박의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수원이 어떤 패스를 뭐 압박을 탈압박을 하는데 네. 어떤 울산의 이런 간격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의 지금 수비 라인 간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 세 번째 실점에서는 울산이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13라운드, 지난 13라운드까지 울산이 9실점 중에 지금 세트피스 실점률이 지금 44.4%로 전 구단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이날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울산의 수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울산이 공격할 때랑 수비 때 수원보다 적게 뛰었어요. 근데 울산이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면은 점유율이 높으니까 점유율 시에 뛴 거리가 수원보다 높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게 점유율 시 뛴 거리가 더 적으니까 이거는 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원래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팀들은 이동거리가 점유시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거는 당연한 진리고 왜냐하면 점유 시간이 기니까 당연히 이동할 시간이 더 네. 많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잘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은 처음부터 접하시는 분은 점유시 비점유시만 보고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판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점유율을 보고 그 이동거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이 점유율도 높고 패스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시의 이동거리가 적었다는 거는 그쵸. 그 공격 시에 이제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재원 선수가 롱패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공격 시에 이재원 선수한테 롱패스를 많이 하는 게 이동거리가 떨어졌던 이유가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공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원래 그 패스 플레이가 많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의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나 이동, 네, 그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네. 플레이들이 많게 되면 선수들의 이동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롱패스가 많게 되면은 어떤 그 중앙 지역으로 서포트 포스트 플레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세컨 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 말고는 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동량에서 적게 나타날 수 있었고 그 경기가 지금 바로 이날 울산의 플레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뭐 궁금해요? 노동건 선수가, 네, 노동건 골키퍼가 네. 공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판 주심 선생님이 휘슬 불면서 선생님이에요? 그럼요. 주심 선생님이 예. 휘슬 불면서 그 간접 프리킥 반칙 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골키퍼가 이제 정상적으로 볼을 잡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6초가 초과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아, 근데 왜 그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어난 반칙인데 네. 왜 페널티킥이 아니고 아, 간접 일단은 프리킥이에요? 골키퍼는 토스 포지션이고 필드 네. 선수랑 다르게 이제 그 볼을 잡게 되면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간접 프리킥을 주는 네. 상황. 그 알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예, 네. 일단 골키퍼가 이제 볼을 잡고 네. 다시 재터치한 경우 잡았다. 볼을 방출하고 볼을 이제 놓고 다시 이제 투터치라고 하죠. 농구에서는 이제 트래블링.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골키퍼가 골킥하려고 네. 들고 딱 차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볼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았을 때가 간접 프리킥인 거죠. 근데 그렇죠. 또 생각난 게 노동건 선수가 한 번 이렇게 공 튕겼는데? 그 바운드라는 튕기는 장면들이 있어요. 골키퍼들이. 그거는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아, 튕기는 일단 거예요? 예, 그건 연속 동작. 금방 농구처럼 막 두두두 다리 사이로 막 하고 막 등지를 해도 돼요? 그거는 제가 심판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예, 예. 네, 제주도에서 가서 애들이 한번 치니까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네. 백패스라고 하죠. 이제 같은 팀이 이제 패스를 이제 백패스를 했는데 이제 그걸 잡았을 경우 그 자리에서 이제 또 간접 프리킥이 주죠. 같은 팀 선수가 네, 같은 준 팀이죠. 공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로만 한 거죠? 머리나 가슴은 상관없죠. 네, 그렇죠.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요, 울산 수비의 공간적인 문제점을 수원이 잘 공략해서 수원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VS 포인트로 선정된 MOM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MOM은 산토스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짧으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건 아닐까요? 너도 짧고 나도 네. 짧고. 이 선수가 수비 빼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잘 했네요. 고른 점수를 받았네요. 네, 그래서 이 선수 총점이 27.8점으로 이번 경기 MOM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사실 이날 제가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경기가 끝나고 이제 경기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MOM을 선정을 했는데 그 수원 경기장에서도 산토스 선수가 MOM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 K리그에서도 받지 않았어요? 아닌가? 연맹에서도 원래 선정하잖아요. 예, 연명에서도 산토스 선수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VS 포인트가 신뢰도가 있네요, 이게. 네. 그냥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라운드에는 슈퍼매치 경기가 있으니까 이 경기를 분석해야겠죠? 네, 우리 페이스북에도 이마로 씨가 네네. 이마로? 댓글로 이마로 씨가 그러지 마요. 알았어요. 댓글로 페이스 슈퍼매치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마로 씨 우리 페이스북에 제일 맞아. 댓글 많이 달아줘요. 한번 네. 모셔야겠어요. 네, 그럼 이마로 씨의 요청대로 슈퍼매치를 가지고 분석 방송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가시나요? 슈퍼매치? 계속 가죠. 누구랑 봐요? 에피소드 짜. 객관적이지 못해. 혼나야겠구만. 네, 그러면 저희 분석 방송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